이번 시간에도 식민사학 완전정복 시리즈로 이제 호남 가야와 이른바 임나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임나사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겨레 신문에서 마치 이 한일 학자들의 고대사 배틀 해가지고 뭔가 일본 학자와 한국 학자들이 큰 견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결국은 한국 학자들은 임나사연, 야마도해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임나사연을 어디로 보냐, 섬진강 기슭의 순천 광양 여수 일대로 보는데, 일본인들은 영산강 일대로 본다. 그러니까 이 오수보 백보 이야기를 갖다 마치 뭐가 한국 학자들이 일본 학자들하고 싸우는 것처럼 독자들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임나사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 나주박물관에서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일본 고급화 역사학자들을 초청했어요.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비행기값 대주고 특급 호텔 다 대주고 또 두둑한 발표비까지 줘가면서 이 일본인 학자들이 와가지고 임나사연이 영산강 유역까지 다 야마도해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판을 깔아줬어요. 그랬더니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임나사연은 전라도에 있었는데요, 영산강 유역까지는 아니고요, 섬진강 유역까지예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민국 국고를 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아직 정상 국가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나치 역사관을 추종하는 프랑스 역사학자들이 나치 후의 역사학자들을 데려다가 프랑스 국민 세금으로 돈 줘가면서 나치 역사학을 설파한다는 게 상상이나 되겠어요? 이 나라는 버젓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임나사연이다, 뭐 임나칠국이다, 10국이다, 13국이다 하는 엉뚱한 이야기들, 이런 선사는 삼국유사에서 6가야를 말했죠. 근데 느닷없이 뭐 7가야다, 10가야다, 13가야다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바로 가야라고 쪽에 임나라고 읽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근거들이 전부 다 일본 허기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 일본 고급학자들 불러다가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아주 호화판 유람시키고 막대한 발표비까지 다 주고 나서 그 토론회 세팅하고 나서 한겨레 신문 노영석 기자가, 우리의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는 노영석 기자가 여기 썼죠. 좌장으로 토론을 지켜본 이영식 인제대 교수가 총평을 말했다. 임나 명칭을 갖고 한일 학자들이 왈가왈부하게 된 것만 해도 큰 진전입니다. 과거엔 일본 서기 자체를 거짓말 사사라고 해서 인용하는 것조차 꺼렸는데, 이제 가야 지역 고고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일본적 임나 자료들도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공유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자리는 한일 학계의 관심이 새롭게 모아지면 가야사도 알찬 내실을 갖출 수 있음을 나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이 사람들 말은 제가 이 해설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 이영식 인제대 교수는 너무 감격에 겨운 거예요. 이영식이 뭐라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 서기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사료 비판도 중요하지만 사료 비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본 서기의 시각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는 거다 라고 버젓이 이야기한 사람이죠. 일본 서기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야마도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건 다 거짓말인 거죠. 그런데 그 일본 서기의 시각으로 보게 됐으니까, 그리고 일본 고급화 역사학자들을 초청해다가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대접하고 발표비 주고 하게 됐으니까 이영식 인제대 교수가 얼마나 감격에 겨웠겠어요. 그러니까 큰 진전입니다. 큰 진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야 지역 고고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세칭 고고학이랍시고 원래 고고학은 제국주의 고고학인데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해외에서 약탈해온 거 가득 있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제국주의 고고학에서 벗어났는데, 한국 고고학은 물론 100% 그렇진 않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제국주의 고고학에 귀생하는 식민고고학이죠. 이 사람들이 발굴한 걸 갖다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의 호남 동쪽 지역에서는 유물 발굴서 보면 백대 형태의 것도 나오고 가야 형태의 것도 나와요. 그 후대에는 신라 것들도 나오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딱 가야 계통 게 하나만 나오면 딴 건 다 지워버리고 이거 가야 거다. 이 사람들이 가야라고 말할 때 신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한일 학계의 관심이 새롭게 모아지면 가야사도 알찬 내실을 갖출 수 있음을 이
사람이 말하는 가야사의 알찬 내실이 뭐냐면 야마도 외가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까지 지배했다라는 걸 갖다가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호남 가야를 누가 참 만들어냈냐 라고 하는 걸 살펴보죠. 북한학자 조유승 교수가 쓴 그 가야사 연구, 이 북한학계의 가야사 연구라고 해가지고 제가 뒤에 해제를 조금 달아서 출간한 책입니다. 이 식민사학 비판하려면 이 강좌만 듣지 마시고 이런 책들을 스스로 보면서 스스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남한 학자들이 쓴 가야사 보면은 뭐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제목은 700년 가야사 이렇게 놓고 나서 막상 들어가 보면 가야는 3세기 건국했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3세기 건국해서 6세기에 망했으면은 3세기 가야사 300년 이래야 되는데 제목은 가야사 700년 써놓고 나서 안에 들어가 보면 가야가 1세기 건국했다는 건 다 가짜고 3세기 건국했다 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투성이죠. 그런데 북한학계의 가야사 연구가 물론 저 이야기가 다 맞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논리가 일관돼 있어요. 가야는 서기 1세기에 건국해가지고 그 6세기 중엽까지 존속했던 고대 국가다. 딱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조유승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책에서 지난날 일제 오용사가들은 고대 시기 남부조선 일대가 일본 야마토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조작하고 가야의 영역을 혹심하고 왜곡 날조하였다. 그들은 가야의 영역을 일본 서기 임나관계 기사에 나오는 지명들에 기초한다고 하면서 보세요. 오늘의 전라도나 심지어 충청도까지 포괄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였다. 그것은 가야의 영역이 넓어야 일본의 이른바 식민지 지배 영역이 넓어진다는 지배주의 관점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가야라고 쓰고 임나라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나는 야마도회가 지배했다라는 그 임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충청도까지 지배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 충청도까지 못 왔어요. 왜냐하면 충청도 사람들이 아니 충청도가 백제 땅이었지 임나 땅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못하는 건데 어느 순간에 슬금슬금 이 호남 지역의 일부 대학 교수들이 주장을 하면서 호남도 가야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호남 가야는 거의 이제 사실인 것처럼 주장돼 오다가 이 호남 시민들이 이 진상을 알고 나서 지금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죠. 이거는 뭐 아닌 게 아니라 미스터 가야사라고 하는 통일대 명예교수 김태식 교수가 자기가도 얘기를 해놨어요. 호남 지역이 가야였다는 논거는 일본 서기를 위주로 하여 임나의 영역을 찾는 일본학자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것은 임나에 속해 있었다는 임나 사연과 삼기문을 호남 전역으로 비정하면서 요 삼기문 자체는 제가 이 TV에서 호남가야와 이제 기문을 이야기할 때 이미 다 비판한 거죠. 3파자로 돼 있는 걸 갖다가 기자로 고쳐가지고 마치 기문이 김태식 뭐 이 사람도 이 기문을 일본 서기에 나오는 기문을 갖다가 전북 남원이라고 비정을 한 사람인데요. 논리가 부족하니까 삼파문이라고 되어 있는 파자를 갖다가 글자가 비슷하다고 이 파자와 기자가 글자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기자로 둔갑시켜가지고 이 마치 이제 일본 서기에 나오는 기문이 지금의 전북 남원인 것처럼 아주 호도하고 있는 거죠. 호남 전역으로 비정하면서 드러났다.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그 다음 얘기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역사의식은 고대 일본 지배하에 임나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하자가 있으며 그 호중도 정확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점이 있다. 항상 앞부분에 자기네 얘기 해놓고 나서 뒤에 마치 비판하는 것처럼 한 마디 걸쳐 놓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역사의식은 고대 일본 지배하에 임나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하자가 있으면 안 따르면 되잖아요. 안 따르면 그대로 추종하면서 뒤에다가 한 마디 비판하는 척하는 걸 써놔가지고 자신들은 식민학자가 아니다. 임나일본 부서를 극복했다 하고 뭘 극복했는데 가보면 일본인 학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대국민 사기가 광복 76년 동안 계속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완벽한 카르텔이라 그랬죠. 대한민국 역사학계는
뭐 이병도, 신석호, 백낙준 뭐 이 사람들의 제자들이 100%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 식민사학자들하고 저희하고 전쟁을 하면서 역사전쟁 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하고 똑같아요. 뭐 백안 박은수 선생, 단재 신초 선생이 역사전쟁 한 것처럼 지금 똑같이 전쟁하는데, 우리가 이 식민사학자들하고 격렬하게, 우린 소수지만 다수하고 총을 쏘는데, 보면은 이쪽 편에 들어서 저 식민사학 쪽에 총을 쏠 것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을 향해서 쏘는 게, 저쪽 쏠 것 같은 역사학자들이 다 저희 쪽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게 지금의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저 식민사학 카르텔이 그렇게 강고해지는 거예요. 조금 아까 보신 것처럼 한겨레 신문에서, 한겨레 신문은 누가 보더라도 일제 식민사학하고 우리 민족사학하고 싸우면 일제 식민사학을 비판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죠. 원래 그랬어요. 원래 한번 찾아보세요. 그 현상이 역사학계에 지금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층 말하는 임나사연이 뭐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임나사연 하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 백제네 뭐네 이제 말장난합니다. 그래서 항상 원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 서기 원문까지 다 써놨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계체 6년 이 왕 중에 계체란 일왕이 있는데 그 6년이 512년이죠. 백제의 무령왕 때죠. 겨울 12월 백제국에서 사신을 파견해 임금나라인 야마도회에 세금을 바치고, 이 조예요, 조. 우리가 흔히 조용조라 그러죠. 이거는 이 토지를 뜻하고, 이 용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뭐 군역, 병역, 그러니까 군역이나 그 다음에 부역하는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걸 뜻하고, 이 조는 신하가 그 지역의 특산물,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걸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안성의 배가 유명하다, 그래서 임금님에게 진향하던 배다 그러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 임금이 야마도에 신하기 때문에 이 세금을, 이 공조, 이 세금을 바쳤다는 겁니다. 세금을 바치면서 진귀한 그 이 신하인 백제 임금이 황제인 야마도 외왕에게 공조를 바치면서, 그 다음에 별표, 따로 표를 올렸다. 표가 뭐냐면 신하가 임금에게 바치는 보고서를 표라 그래요. 따로 표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황제께 상주하는 표를 올려서 임나국의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 사연을 내려달라고 추청했다. 그러니까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 그러니까 하나, 둘, 사타, 모루, 넷, 요 네 개 선을 내려달라고 빌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제 임금이 야마도 외왕에게 이 네 개 선을 저한테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세금 바쳐가면서 빌었으면은 대충 말하는 이게 임나사연인데, 임나사연은 누구 거예요? 야마도 외 거죠? 그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일본 허기로 받아들이면. 자, 그러면 이 백제 왕이 여기서 말하는 백제를 북한 학계의 분국들처럼 지금의 일본 열도 오카야마 현에 있던 백제가 아니고, 지금 일본 구구파들이나 그들을 추종하는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처럼 지금 무령왕 있는 백제로 본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웃기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럼 이 운명은 어떻게 됐냐? 임나사연, 일본 서기의 구조는 백제 왕이 임나사연, 이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 네 개 선을 갖다가 좀 신에게 내려주십시오라고 빌었죠. 그랬더니 다리, 그중에 상다리, 하다리 하는 다리국주인 해적 신합단, 이게 이제 일본 발음으로는 호주미노미 오시야마라고 읽는데요. 이 해적 신합단이 상주해가지고 일왕 계체에게 또 똑같이 이제 상주해가지고 말하기를, 이 내연은 백제와 가까이 연해 있고 일본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백제와는 아침 저녁으로 통하기 쉽고 닭과 개 소리도 어느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백제에게 하사하셔서 같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굳게 보존하는 계책으로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층 말하는 임나사연하고 백제하고는 아침 저녁 통하기 쉽다는 거예요. 아주 뭐 축지법을 쓰는 거죠. 아주 시속 한 300km로 달리는 모양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다니기 쉬워요. 그 다음에 닭과 개가 울면은 어느 집 닭과 개가 우는지 모를 정도로 백제하고 가깝다는 게 이 임나사연이. 그래서 백제에게 하사하셔가지고 백제와 같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굳게 보존하는 계책으로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리국주,
이 다리국수는 야마도에서 파견해가지고 한반도 남부를 지배한 사람이다라고 이 식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요. 그 중에 이 김영구라는 고려대 명예교수가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여기에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용산강 동안 차리, 다리를 말하는 건데요. 차리의 지방장관으로 있던 호주미노미 오시야마야말로 백제중추의 왕통이 아니라 직접 외와 교류관계가 있던 지방수정이라는 성격에 맞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김영구란 사람은 이 세족 신합장, 이 호주미노미 오시야마는 백제왕의 신하가 아니고 영산강 유역을 지배했는데 백제왕의 신하가 아니고 야마도 외왕의 직접 명령을 받는 야마도 외왕의 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영구라는 이 사람은 야마도회가 영산강 유역까지 지배했다고 자기 책에 써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책을 갖다 식민사학이라고 비판했더니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했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검찰이 저를 기소했고, 대한민국 검찰의 임무영 검사가 기소했고, 그 다음에 서부지방법원의 1심 나상원 판사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때렸죠. 그건 형사고 민사도 했는데요. 민사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봐라, 이걸 언급하면서 김영구 씨가 바로 영산강 지역을 지배했던 호주미노미 오시야마는 백제 왕통이 아니고 직접 외의 신하라고 썼지 않느냐 하니까 그 민사 판사가 김영구 씨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당신 쓴 거 맞습니까? 하니까 뭐뭐뭐 하더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재판대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또 거꾸로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 검찰이나 한국 법원에서는 뭐 법원이 검찰보다 낫죠. 법원은 다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일부 사람들이 그러면서 법원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떤 판결이 나도 전 놀라지 않아요. 이런 일들을 이걸 분명히 얘기해가지고 판사가 김영구 씨한테 이렇게 쓴 거 맞습니까? 하니까 못하다가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론은 거꾸로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백제 임금이 신하라고 낮추면서 달라고 했던 임나사연의 운명은 어떻게 됐나? 아주 뭐 내용 쭉 있는 걸 갖다가 일본 허기 내용을 요약했어요. 조금 아까 보신 것처럼 해적 신합산, 호주미노미 오시야마가 백제에 하사해야 된다고 동조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반, 대련, 금천, 그러니까 오호 토모노, 카나무라노, 오호무라지 이름도 길죠. 이 사람이 백제에 하사하자고 동조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체가 그래 그럼 백제에 내려주자 하사하자라고 동의했어요. 그랬더니 이 물부대련을 백제 사신에게 보내가지고 임나사연을 백제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조칙을 전하려 했는데 이 물부대련의 부인이 막 말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부대련이 자기가 안 가고 사신을 바꿔가지고 백제 사신에게 임나사연을 하사합니다. 그런데 이 대영 황자 오호 에노콤이라는 오호 황자가 오호 에노미코 대영 황자가 이걸 막으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임나사연을 야마도 외의 개체가 백제에 하사했다라고 하는 게 주 내용인데요. 일본 허기가 웃기는 게 뭐냐면 그래서 대반대령과 해적신합산이 백제의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니 자국의 땅을 갖다가 뇌물 받고 넘겨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난 이 일본 허기를 한반도 내에서 벌어진 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건 뭐 그냥 아이큐 테스트부터 해가지고 최소한 저는 진돗개보다는 낮을 것 같아요. 이 진돗개보다 높으면은 이런 주장 할 수 있겠어요? 전 세계에서 어느 누가 자기네 나라 땅을 갖다가 뇌물 받고 저 나라에 갖다 주죠 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일본과 한국인 남한의 식민사학자들은 임나사연을 갖다가 아주 전부 다 한반도에서 찾죠. 이거는 이제 일본 학자들은 어디로 비정하나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제가 이 미스터 가야사라는 이 김태식 교수의 글을 갖다 인용하는 겁니다. 원래 임나 땅이었던 원래 야마도의 땅이었던 상다리, 하다리, 사타모루의 임나사연과 기문의 땅을 외왕이 6세기 초에 백제왕에게 할양했다는 점에서 그것이 외왕이 지배하는 임나에 속했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이 지역에 대한 지명비정에 혼란이 있었으나
당연히 혼란이 있죠. 다 거짓말이니까 갖다 꽤 맞추는 거잖아요. 지금도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이만희시류, 금서령이 김문의 경북 계령으로 보았다가 전북 남원으로 수정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원을 갖다가 지금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 김은가야라고 막 하자고 주장하는 거죠. 전패방지진 아유카이 후산오신 1895년에 칼하고 석유를 들고 경복궁 담 넘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데 가담했더니 낭인 야쿠자 깡패죠. 이 아유카이 후산오신이 임나사연을 고산, 진산, 상주, 용담으로 각각 비정한 것을 말종보와 시아마스 야스카즈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의 간사이자 경성제국대학 사학과 교수였죠. 해방 이후에도 서울대학교 사학과 들락거리면서 서울대 교수를 지도했다는 증언이 있죠. 이 시아마스 야스카즈가 전북고창과 전남 서부의 영광, 함평, 무안 여기까지가 모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함평, 무안이 모루고 광주, 영암 등지 여기까지가 달이라는 거고 전남 동부의 구례가 사타라는 거예요. 등으로 비정한 후 일본 역사 교과서의 역사 지도는 지금도 대개 이것을 토대로 그려주고 있다 라고 해서 악질 일본인 식민사학자들, 낭인 깡패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임나사연을 한반도 남부 전라도로 비정했습니다. 그러면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어디로 보나 미스터 가야 김태식 교수가 하는 이야기예요. 전형내는 이를 백제 영토 확장의 측면에서 고려하여 상다리는 여수고 하다리는 돌산이고 사타는 순천이고 모루는 광양이고 기무는 남원으로 비정하였다. 고증 근거나 과정도 제시하지 않은 매우 간단한 언급이었지만 이 지명 비정은 기존의 일본 학자들을 비롯한 누구의 것보다도 탁견이었다. 아주 띄웠죠. 그런데 전형내가 이런 주장을 한 게 1985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임나일본부서를 극복했네 뭐했네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인 거죠. 한 번도 극복한 적이 없고 극복할 생각 자체도 없었어요. 그럼 남한 고고학자들은 어떻게 보나. 이것도 제가 이 김태식 교수가 쓴 거 인용합니다. 김태식, 연민수, 유영숙 등이 호남 가야를 언급한 이후 많은 고고학자들이 호남 동부지역을 가야와 연관하여 언급하기 시작하였으나 95년까지는 남원시 동부 운봉 일대에 한정지어 설명하였다. 그러다가 96년 이후로는 그 범위를 약간 늘려 박천선은 대가야가 이 사람들이 가야 말할 때 다 임나라고 하는 거라 그랬죠. 대가야가 5세기 중엽부터 남원, 구례, 하동동을 연결하는 교역 루트를 개척하기 시작하여 5세기 후반에는 이들 지역을 장악해 대가야권을 형성했다고 보았고 유철은 전북 동부지역 속광묘들이 5세기 중엽 이후 대가야의 영역을 받아 축조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곽장근은 지금 이 곽장근 군산대 교수 뭐 이 사람이 이 기문이 뭐 남원이고 반파국을 갖다 예전에 이만희시류는 경북 고령이라 그랬는데 이 곽장근 교수가 전북 장수라고 지금 주장해가지고 장수가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반파국으로 하려고 하다가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일본 식민사학 논리니까 지금 장수에서 상당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 곽장근 교수가 전북 장수를 반파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제가 쭉 봤더니 그 근거가 뭐냐면요. 일본 서기에 보면 반파국에 봉화가 있었다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전북 장수에 봉화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먼저 만주 한반도 내 우리 선조들이 살던 땅에 봉화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 가지고 심지어 곽장근 이분은 뭐 기문가야 토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식으로 아무런 근거 없는 걸 갖다가 막 이제 호남가야라고 밀어붙이다가 요즘 와서 상당한 이 호남 시민들에 의해서 진실을 깨닫기 시작한 호남 시민들에 의해서 상당한 지금 이제 역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곽장근은 호남 동부 지역의 속광묘들이 4세기대에 등장하여 5세기 중엽까지는 제지계 토기를 주류로 하면서도 백제 토기가 우서를 보이나 5세기 말 이후로는 가야계 유물이 우세를 보이게 된다고 하였으며 그에 해당하는 임나사연은 전북 진안군 남부, 임실군, 순창군 일대로 보고 기무는 호남 두랑리 일대의 좁은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라고 해가지고 이 나라는 뭐 문헌사학자, 역사학은 대개 문헌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문헌사학과 고고학
학자들로 나뉘는데 뭐 문헌학, 고고학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냥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하는 걸 갖다 어떻게 하면 뒷받침할까라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북한학자들은 뭐라고 했나 한번 살펴보죠. 북한의 분국자로 주창한 1963년에 사만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자로 제창해가지고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분국 소국이다라고 주장해서 일본 사학계를 초토화시켰던 이 북한학계의 김석형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한번 보죠. 이 대구 출신인데 월북한 사람이죠. 일본 학자들은 미만화, 임나 사계연은 모두 전라남도 일대에서 찾고 있으며 이 네 개현이 전라남도의 거의 전역에 걸쳤다고 한다. 전라남도 일대의 고지명 가운데서 음이 이 네 개현 이름과 좀 비슷하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정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비정이 통하지 않는 것은 예컨대 다리, 상다리, 하다리 할 때 다리와 비슷한 음을 가진 다라, 도리, 도라, 다루와 같은 글자로도 비슷한 지명은 조선 도초 아니 세계 도초에 있을 것이다. 다자 하나 들어가는 지명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 세계에. 그걸 갖다가 때려 맞추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고중에 매달리지 말고 그 비슷한 이름을 기비남하나의 서부, 기비 서쪽 백제와 접경지대에서나 찾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북한학계는 지금의 그 옛 수도가 있던 오사카 부근 나라의 서쪽에 오카야마라는 곳이 있는데, 강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오카야마현, 이 오카야마현에 이 고대 이 기비 제국이 있었는데, 이 기비 제국이 바로 임나, 고대 임나가 있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길 갖다 기비남하나라고 부르고, 그 기비 서쪽에 백제가 있었다는 게, 이 지역에 백제도 있고 신라도 다 있었습니다. 지명이 다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서 찾으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남한 학자들은, 뭐 일본 학자들은 자기네 어쨌든 일본 구구파들은 한국을 다시 점령하겠다라는 생각을 접은 적이 없으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국익을 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면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국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학자들보다 더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 대한민국 국고는 10년 동안 1조 2천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우리 고대 가야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까지 야마도의 식민지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요, 지금 뭐 지명들이 많이 바뀌었을 테니까 그 옛지명 변천사를 찾아봐야 되는데, 옛지명 변천사 찾을 것도 없이 모루, 한자도 똑같아요. 임나사연의 모루군이 지금 일본 열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 위키백과 찾아보면 모루군의 이름이 역사상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효독천왕의 제위 중이다. 그래서 645년 부터 654년이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이전에 등장을 하죠. 그 일본의 다른 사료들에도 나와요. 근데 고대 기위국 쪽의 모루군은 기위국의 최남단에 위치했는데 남쪽은 웅야국과 접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일본 위키백과 사전인데, 이 모루군이 지금 일본석에서 말하는 임나사연의 모루군인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죠. 그런데 한자도 똑같잖아요, 모루라고. 근데 이런 거는 일체 외면하고 어디 엉뚱한데 호남에 와가지고 호남에 임나사연이 있었네, 거기는 요긴의 영산강이네, 섬진강이네, 막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하면 한겨레 신문 노영석 기자가 마치 둘 똑같은 이 학자들끼리, 일본 학자나 한국 학자나 사실 똑같은 학자들끼리 서로가 임나사연이요, 야마도해가 전라도 다 지배했는데요, 그 임나사연은 영산강 일대에 있었죠 라고 하면 아니에요, 야마도해가 전라도 지배했는데요, 거기는 섬진강 일대에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걸 갖다 마치 크게 싸운 것처럼 보도해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그런 논리에 막대한 국고가 쏟아부어지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은 지금 이 삼행화, 그러니까 이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정치하고 뭐 대통령 되겠다, 국회의원 되겠다, 뭐 도지사 되겠다, 시장 되겠다 하니까, 그리고 또 이들이 식민사학자들이 우리가 한겨레 신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막강한 카르텔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에다 휘말려 가지고 자기네 나라 역사를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역사 팔아먹는 사람은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대통령 선거 결정하는
가장 요인은 그냥 딱 역자관이 올바른가 그거 하나만 보면 된다고 제가 거듭 말씀 드렸습니다.